생활체육회장 선거에 제주시가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감사까지 이어져 협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표선 앞바다에서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한 규모의 해적 분화구가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해양 지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67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4.3 평화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4.3 당시 2,500여 명이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되거나 투옥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민간 단체장 선거에 제주시가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제주시가 보복 감사에 나섰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임기 4년의 차기 회장을 선출한 제주시 생활체육회. 회장을 선출했던 당시 정기 대의원 총회 회의록입니다. 현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하자 의장을 맡은 상임부회장이 갑자기 총회를 연기하자고 제안합니다. 제주시와 생활체육회의 관계가 좋지 않은 데다 총회 연기를 현 회장이 거부해 제주시가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두세 달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며 총회를 연기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도 중단돼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전부 시에다 받아다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야. 자체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규정대로 진행하자며 반발하자 상임부회장이 사퇴해 임시의장이 총회를 진행했고 결국 현 회장이 재선됐습니다. 그러자 상급기관인 제주도 생활체육회는 제주시로부터 행정과 재정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며 회장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서류라며 제주시 생활체육회가 반발하자 이번에는 총회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장도 잘못하면서 선거를 했고 선거관리위원들도 다 사표 내물고 그래가지고 선거 절차상에 잘못돼가지고 중요한 새로 하라고 해서 말려가지고 제주시는 선거가 끝난 지 엿새 만에 제주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회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협회 운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퇴를 시켜서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명하라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장 선거에 제주시가 관여하고 예산을 무기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부인이 제주도 교육청의 학생 건강증진센터 전문의로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증진센터는 성장기 학생들의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강윤영 씨는 주 4일 근무에 연봉 5,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세 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응모자가 없어 강 씨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했고 강 씨가 무보수 근무를 희망했지만 선거법에 위반돼 당초 책정했던 연봉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저 분화구가 제주도 부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한 규모인데 앞으로 해양 지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4km 정도 떨어진 바닷속. 수심이 40m를 넘어선 뒤에도 스쿠버 다이버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대한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제주에서는 해녀 금덕이 발견했다는 바위 금덕이초로 알려진 암초지대 바로 뒤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07년 이곳의 존재를 확인한 뒤 지난해부터 정밀조사에 나섰고 최대 깊이 64m의 해저 분화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북 방향으로는 660m, 동서 방향으로는 430m에 달하는 크기로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합니다. 주변에는 용암이 흘러간 흔적이 70m에 걸쳐 1.8km 구간에서 발견됐습니다. 약 13만 년 전에 이미 형성됐던 분화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하고는 또한 제주도 그 표선리 해안가 일부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발달한 해저 분화구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결과 지금 나왔습니다. 바닷속에서 분화구가 발견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 분화구 안의 면적만 축구장 16배가 넘는 거대한 지역으로 제주도의 생성 기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 공모를 통해 분화구의 이름을 정한 뒤 국제해양지명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앞으로 식생과 지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문화재청이 제주 해녀문화의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를 평가한 뒤 11월 말에 열리는 무형유산보호정부관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에도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가 국가 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연도별 등재 목록을 제안해 이번에 재신청하게 됐습니다. 4.3 67주기를 앞두고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4.3 평화상이 제정돼 4.3의 해결을 위해 힘쓰고 인류 평화에 기여한 인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암흑의 역사를 벗어나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제주 4.3. 평화와 인권의 역사로 승화하기 위한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하소설 화산도로 국제사회에 4.3을 알리고 진실규명의 일생을 바친 제1동포 김석범 씨가 첫 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말이죠. 오랜 그 고난의 역사가 있었고 말하자면 아주 완전한 4.3의 해방은 우리의 것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에도 그 도중에서 하나의 이거 4.3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의 진상규명과 화해운동에 앞장선 평화운동가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Selayaknya pemerintah Indonesia melakukan apa yang sudah dilakukan oleh pemerintah Korea Selatan yang telah meminta maaf kepada para korban dan merehabilitasi mereka menuju sebuah rekonsiliasi nasional yang lebih meyakinkan. 제주도 전역에서 가져온 돌을 쌓아 만든 회원 방사탑에서는 4.3 원혼들을 위로하는 제례가 열렸습니다. 국가 추념일이 된 뒤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행방불명자와 수영인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다짐했습니다. 4.3의 역사를 알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평화의 춤 한마당도 열렸습니다. 4.3 67주기를 맞아 사진 전시회도 개막하는 등 4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보수단체가 위패를 철거하고 재심사를 요구하는 대상이 바로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영인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재판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옛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작성한 수영인 명부에 따르면 1948년 12월과 49년 7월 군사재판이 열려 민간인 2,530명이 내란죄와 간첩죄 등으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400명이 모여가지고 30분 내로 끝나고 치아부렸습니다. 지금은 피고가 진술할 기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없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에는 변호인도 없었고 죄에 대한 공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질문은커녕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아 법률학자들은 불법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심리에 필요한 절차, 공격 방어 문제,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판결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총체적으로 이게 법적인 게 아니다.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1948년 선포된 계엄령이 군사재판의 근거가 됐지만 계엄법은 1년 후에야 제정돼 불법 계엄이라는 것입니다. 1949년 계엄이 해제된 뒤 군사재판에 적용된 국방경비법도 언제 어떻게 공포됐는지 근거가 없어 유령 법률로 불립니다. 근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공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공포된 원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형무소를 가거나 사형을 받거나 절차는 물론 법적인 근거도 의심받는 군사재판으로 2,530명의 수용인들은 처형되거나 전과자가 됐고 보수단체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마다 희생자 재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협재해변 야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4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부검에서 사망자들의 피부와 근육, 장기가 선홍빛을 띠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 징후가 나타났고 폭행 등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텐트 안에 연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에 오늘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 3편이 결항되고 8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북부 지역에는 변현상이 나타나 올 들어 가장 높은 24도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모레 오전 사이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해안에는 20에서 60mm,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도시첨단 산업단지 예정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남동 일대 18만 7천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공고해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는데 토지주들이 행정의 일방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입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입지로 검토됐던 조천읍 북총리가 유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아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총리는 지난달 마을회의를 열어 유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